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쓴 글에서였다. 그는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대화편에서 인간이 아직 신들과 가까웠던 시대에 존재했다는 거대한 섬나라 이야기를 전했다. 그 나라는 바다 저 멀리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오늘날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이라 부르는 곳을 넘어 위치한 곳이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단순한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의 일부처럼 묘사했다. 그는 이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졌으며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 거대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한다. 도시 중심에는 동그랗게 둘러진 운하와 방벽들이 여러 겹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황금과 은으로 장식된 신전과 궁전이 있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지혜롭고 강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번영의 끝에는 교만이 따라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본래의 고귀함을 잃고 욕망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점점 타락해 갔다고 말한다. 신들이 내려준 질서를 잊어버리고 바다 너머를 지배하려 전쟁을 일으켰으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 했다. 그러다 결국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대지와 바다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렸고 거대한 섬나라는 단 한 번의 비극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하루 밤낮 사이에 아틀란티스는 사라졌다. 플라톤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 이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인류는 여전히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궁금해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플라톤이 만든 철학적 우화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문명의 기억처럼 보이는 이 전설 속에 역사적 실체가 숨어 있다고 믿는다. 바다가 삼킨 도시는 정말로 존재했을까? 만약 존재했다면 그 문명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까? 혹은 그 비극은 어떤 자연재해의 흔적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많은 탐험가와 연구자들이 바다 밑과 고대 문헌을 뒤져 아틀란티스의 흔적을 찾으려 하고 있다. 잠시 눈을 감으면 거대한 고대 도시가 푸른 물결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 떠오른다. 황금빛 신전의 돔, 둥그렇게 펼쳐진 운하,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문, 그리고 한때 바다를 지배하던 배들의 흔적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채 깊은 심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문명처럼 말이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해졌다는 사실은 인간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황금 시대의 상징인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설지 중에 대서양, 산토리니 혹은 완전히 다른 곳을 살펴보며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게 될 것이다. 아틀란티스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플라톤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전설을 남겼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거대한 섬나라가 있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지난 400년 동안 인류 전체를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그 섬은 바다 아래 가라앉았다 했고 단 하루 밤낮 사이 사라졌다 했으며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잔해가 심해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다고 믿는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잃어버린 황금 시대의 기억을 찾고자 하는 본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 탐험가, 그리고 모험가들이 바다를 향해 물었다.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5개의 가능성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은 플라톤이 남긴 단편적인 문장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그림처럼 조심스럽게 조각되어 갔다. 첫 번째 가설은 지중해, 특히 산토리니 섬이다. 약 600년 전. 이곳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일어났고 미노아 문명은 하루아침에 붕괴했다. 하늘을 뒤덮은 재, 무너진 도시, 바다로 쓸려간 마을. 이 모든 것이 플라톤이 말한 하루 밤낮의 파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플라톤은 실제 사건을 이상화해 아틀란티스로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산토리니는 플라톤이 말한 거대한 원형 도시 구조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그 다음 가설은 대서양, 즉 지브롤터 해협 너머 플라톤이 직접 언급한 곳이다. 어떤 이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대서양 한가운데 있었고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가라앉았다고 믿었다. 특히 19세기 이후부터 아틀란티스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대한 대륙이 한순간에 바다로 떨어졌다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굳어져 갔다. 하지만 대서양 바닥을 현대 장비로 탐사해 본 결과 대륙 크기의 섬이 갑자기 가라앉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바다 바닥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 근처, 특히 지중해와 사하라 경계 지역이다. 과거 사하라 사막은 지금과 달리 푸르고 습한 땅이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하라 한가운데 위치한 리차트 구조눈 모양의 거대한 지형과 플라톤이 묘사한 동심원 형태의 도시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동그란 층이 겹쳐져 있어 현대인들에게는 자연 지형인지 고대 도시의 흔적인지조차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구조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눈 모양의 거대한 원형 구조가 우연히 사막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네 번째는 더 놀라운 가설인 카리브해다.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탐험가들은 쿠바 근처 심해에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처럼 보이는 형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이를 바닷속 피라미드라고 불렀다.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 발견은 사람들에게 혹시 플라톤이 말한 대륙은 유럽 넘어 더 먼 곳이었다면? 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비밀스럽고 흔히 무시되지만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가설이다. 아틀란티스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문명 전체를 상징한다는 관점이다. 플라톤이 말한 도시는 특정한 위치가 아닌 인간의 기억 속 어딘가에 숨겨진 황금기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 시기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이상적인 시대였고, 아틀란티스는 그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상징하는 비유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오히려 질문을 더 깊게 만든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그렇게 구체적인 지리, 구조, 역사까지 기록했을까? 그는 상징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5개의 가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바다는 깊고 기록은 희미하며 문명은 시간이 지나면 모래처럼 흩어진다. 하지만 그 모래 아래 어딘가에 아틀란티스의 조각이 묻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찾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너무 깊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가 실제로 아틀란티스를 찾기 위해 어떤 탐험을 했는지, 그리고 바다 밑에서 발견된 이상한 구조물들과 미스터리한 흔적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아틀란티스를 향한 인류의 탐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아틀란티스의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기 위해 바다 밑으로, 사막 속으로, 정글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였다. 만약 우리가 찾는다면 인류 역사 전체가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이 강렬한 매혹이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을 바다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기묘한 발견과 설명되지 않는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틀란티스를 찾는 가장 오래된 시도 중 하나는 19세기 대서양 탐험이었다. 당시 해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탐험가들은 대서양 해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들은 해저에서 산맥을 발견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지각 구조였다. 이 발견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여기다. 여기가 가라앉은 대륙의 흔적이다. 과학자들은 결국 그것이 자연적 지질 구조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 순간 대양 아래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구조물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틀란티스 탐험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20세기 초로 넘어오면 무려 대통령까지 아틀란티스 탐험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젊은 시절 아틀란티스 탐험에 참여했으며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 탐험은 바하마 근처에서 실시되었고 탐험가 찰스 베를리츠는 카리브해 바닥에서 신기한 직선 구조물과 정교한 돌쌓기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조는 비미니 로우드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나 규칙적인 모양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주장했다. 만약 그것이 인공 구조라면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질문은 깊어지기만 했다. 또 다른 탐험은 지중해, 특히 산토리니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고대 도시가 화산재 아래에 완전히 보존된 채 발견되었고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문명, 미노아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 발견은 아틀란티스가 미노아 문명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일부 건축물은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배수 시스템은 현대 수준에 가깝다. 벽화는 바다 생명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그렸고 이는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평화로운 초기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미노아가 뛰어난 문명이었다 해도 플라톤이 말한 거대한 원형 도시와는 형태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산토리니는 아틀란티스의 영감일 수는 있어도 아틀란티스 그 자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던 중 과학의 발전은 탐험의 방식도 바꾸어 놓았다. 21세기 들어 심해 탐사용 로봇과 위성 지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 밑의 지형이 점점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저 도시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쿠바 근처 심해 700미 아래에서 발견된 거대한 형태들은 마치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피라미드와 건물처럼 보였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일부 전문가는 인류가 알고 있던 고대 문명의 연대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해가 너무 깊고 접근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완벽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는 리차트 구조가 위성 사진에서 발견되었다. 완벽한 동심원 형태, 지름은 무려 40km 이상, 물이 흘렀던 흔적, 주변에서 발견된 고대 도구들과 함께 이곳이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 많은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는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했는데 사하라는 지금 바다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말한다. 수천 년 전 이곳은 지금과 전혀 다른 땅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틀란티스 탐험은 더 큰 미궁으로 들어갔다. 바닷속의 피라미드 같은 구조들, 사막에 나타난 거대한 원형 지형, 나무도 없이 남겨진 고대 도시. 이 모든 것이 혹시 플라톤이 남긴 단서의 조각들일까? 탐험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진실만은 분명했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히 어딘가에 있었던 도시를 찾는 탐험이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것이 지식인지, 문명인지, 혹은 기억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묻는다. 그곳은 정말 없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틀란티스의 기술력에 대한 전설들을 파헤치게 된다. 왜 플라톤은 그들이 당시 어떤 문명도 가지지 못했던 기계와 금속, 에너지까지 다루었다고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기술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그 흔적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을까? 아틀란티스가 단순히 사라진 섬나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술력 때문이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인들이 그 시대의 어떤 문명보다도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그들이 희귀한 금속, 오리칼 칼을 사용했고 거대한 운하와 방어벽을 정교하게 건설했으며 도시 전체가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자연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형태였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묘사 중 가장 이상한 점은 그것이 현대도시 계획의 원칙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900년 전의 문명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일부 탐구자들은 아틀란티스의 기술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사라진 고대 문명 전체의 기억이라고 주장한다. 고고학에서 간혹 발견되는 초정밀 절단돌, 현대 기계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 항해 기술의 흔적들은 이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고대 유적에는 오늘날 레이저 장비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교한 돌 절단 흔적이 남아있다. 이집트에서도 현대 공구와 동일한 각도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런 흔적들은 때때로 고대에 잊힌 기술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자극한다. 물론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인류가 잃어버린 문명의 조각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아틀란티스를 둘러싼 기술 신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리칼카라 오리찰 꿈이다. 플라톤은 이것을 금 다음으로 귀한 금속이라 묘사했다. 기괴한 것은 실제로 시칠리아 해역에서 수년 전 해저 난파선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플라톤이 묘사한 색과 성분이 거의 일치하는 금속이 실려 있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것을 일종 시구와 발동굴이 합금이라 설명하지만 어떤 연구자는 말한다. 이 금속은 고대 지중해 문명 중 누구도 대량 생산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기술이었을까? 또 아틀란티스는 항해 기술에서도 탁월했다고 전해진다. 플라톤은 그들이 대서양을 넘어 바다 전체를 지배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일 수도 있지만 고대 문명 중 해양 항해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문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는 1만 년 전에도 원시적인 해양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바닷속에서 발견된 오래된 정착지들, 영국 도거랜드, 일본 연안, 인도 만타 등 해수면 상승 이전에 존재했던 해안 문명의 흔적이다. 아틀란티스가 이런 고대 해양 문화 중 가장 발전된 형태였을까? 이런 질문은 끝이 없다. 그러나 기술적 신화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틀란티스가 자연 에너지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플라톤의 기록 속 단서를 바탕으로 아틀란티스가 지열, 해류,
또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구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도심을 감싸는 원형 구조는 에너지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설계와 닮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이는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상징적 해석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고대 유적 중 상당수가 천문학, 계절, 에너지 흐름과 맞물린 배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톤헨지, 고대 이집트, 마야 피라미드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틀란티스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점의 문명이었을까? 기술의 흔적 외에도 아틀란티스는 정치 체계와 사회 구조에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플라톤은 그들이 지혜롭고 절제된 통치를 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망과 권력 투쟁이 그들의 몰락을 불러왔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문명을 지탱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남아있다. 아틀란티스의 기술에 대한 신화는 많은 부분 상징적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진실은 분명하다. 플라톤이 남긴 묘사는 너무 구체적이며 현대 기술과도 기묘하게 닮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문명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문명이 남긴 조각이 지금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부서진 채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틀란티스의 가장 큰 의문 중 하나인 왜 사라졌는가를 탐구하게 된다. 지진? 화산? 해일?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 어떤 이들은 그 비극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류가 반복해온 문명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와 닮아 있다. 아틀란티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플라톤이 남긴 한 문장은 지금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멈춰 세운다. 하루 밤낮 사이에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단 하루.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역사의 어딘가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서들은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비극적 사건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 번째 가설은 초대형 지진과 해일이다. 고대 지중해는 지각판 경계의 위치에 있어 지진이 잦았다. 산토리니 폭발처럼 문명을 단숨에 지울 만한 자연재해는 실제로 존재했고 플라톤의 하루 밤낮의 파괴와 매우 유사하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활화산 근처에 위치했다면 단 한 번의 거대한 폭발과 해일이 도시 전체를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플라톤이 묘사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한다. 그 폭발은 우리가 아는 어떤 기록보다도 더 거대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이다. 빙하기가 끝난 후 전 세계 해수면은 수백 미터 상승했다. 영국의 도거랜드, 일본 연안의 고대 도시, 인도 만탁의 수중 유적처럼 실제로 많은 문명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아틀란티스가 그중 하나였다면 그것은 단순히 침몰이 아니라 지구 환경 변화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 문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플라톤은 갑작스러운 파괴를 강조했기에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세 번째는 화산 폭발로 인한 대륙 붕괴설이다. 해양 지각 아래에서 일어난 초거대 폭발은 주변 지반을 붕괴시키고 거대한 섬 전체를 가라앉힐 수 있다. 산토리니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비슷한 폭발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근처에는 아마도 지금은 사라진 거대한 화산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좀 더 과학적인 가설인 지각 이동 플레이트이다. 지구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특정 지역이 갑자기 침강하는 현상도 실제로 존재한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플라톤의 묘사가 단순한 대륙 침몰이 아니라 지역적 지각판의 급격한 붕괴를 기록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즉, 아틀란티스는 폭발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아래로 꺼져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가설인 문명 내부의 붕괴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본래 지혜롭고 절제된 민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탐욕과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타락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덕적 붕괴의 은유라는 주장도 있다. 즉, 아틀란티스는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 혼란과 전쟁, 식량난, 반란으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는 이후 자연재해로 완전히 사라졌을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장 대담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속삭이는 가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고의적 은폐였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통 신비주의 문헌은 아틀란티스가 문명 간의 갈등 혹은 위험한 지식의 존재로 인해 일부러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상징이든 신화이든 흥미로운 점은 플라톤이 이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기술과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만약 어떤 지식이 인류에게 너무 위험하다 판단되었다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까?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는 언제나 해석이 필요하다. 아틀란티스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바다 아래 잠들어 있지만 여러 가설을 쫓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문명이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자연 혹은 인간의 마음속 어둠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순한 고대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경고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뒤 남았다고 전해지는 흔적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기묘한 건축 기술, 해저 유적, 미스터리한 금속과 도구, 그리고 플라톤 이후 이어진 전설들을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흔적들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아틀란티스가 정말로 존재했다면 그 문명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졌을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 기묘한 흔적들은 오히려 또 다른 가능성을 속삭인다. 아틀란티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바다와 모래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이 말처럼 들리는 수많은 단서들이 지금도 학자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첫 번째 흔적은 바하마의 비미니 로드, 비미니 로드 이다. 바닷속 얕은 수심에서 발견된 길게 이어진 돌 구조물은 너무나 규칙적인 사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마치 고대 도시의 도로 조각을 보는 듯한 광경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돌들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은 그 규칙성과 배열이 단순한 자연 작용으로만 설명되기엔 너무 정교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누군가 만들었다. 하지만 누가? 왜? 언제? 답을 찾지 못한 채 의문은 더 깊어져 갔다. 두 번째 흔적은 쿠바심의 700민 아래에서 감지된 거대한 기하학 구조물이다. 고해상도 소나 장비에서 포착된 영상 속에는 마치 피라미드와 건물 기초처럼 보이는 직선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몇몇 구조는 도시 중심부처럼 보이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발견은 한때 세계 뉴스를 뒤흔들었지만 심해가 너무 깊어 정밀 탐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저게 자연 구조물이 아니라면 지구의 문명 연대기는 다시 써야 한다. 연구자들 중 한 명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세 번째 흔적은 뜻밖에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다. 리차트 구조, 리차트 스트럭처 또는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원형 지형은
위성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과학자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다. 지름 약 40km, 동심원 형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원형 도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 구조가 자연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람들은 묻는다. 왜 플라톤의 묘사와 이렇게까지 닮아 있어야 할까? 네 번째 흔적은 지중해의 해저 도시들이다. 그리스 연안, 이탈리아 근처, 그리고 터키 앞바다에서는 수중에 잠긴 고대 도시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도시들 중 일부는 정교한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은 지진과 해일로 침몰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학자들은 아틀란티스와 직접 연결짓지 않으려 하지만 이런 도시들의 존재는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사라진 문명이 실제로 여러 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흔적은 고대 건축 기술의 미스터리이다. 세계 곳곳의 피라미드들, 이집트, 멕시코, 중국, 보스니아가 서로 다른 시기와 문화에서 나타났음에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고대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아틀란티스가 이 연결의 중심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다층 구조, 정교한 운하, 천문학적 배치는 현대 도시 설계와도 닮아 있어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여섯 번째 흔적은 고대, 금속, 오리칼쿰이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이 금속을 대량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했는데 2015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역에서 침몰한 고대 난파선에서 플라톤이 묘사한 색 붉은빛 황금과 거의 동일한 금속 39개가 발견되었다. 현대 분석 결과 그것은 일종의 희귀 합금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대 지중해 문명 중 이 금속을 대량 생산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금속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마지막으로 가장 난제인 흔적은 지구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홍수 신화이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인도, 중국, 마야. 서로 만난 적 없는 고대 문명들이 모두 거대한 홍수로 문명이 사라졌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 신화들은 놀라울 만큼 서로 닮아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틀란티스는 그 여러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버전일 뿐 어쩌면 인류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문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아틀란티스의 흔적은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지 않지만 각각이 작은 조각처럼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부드럽게 떠오른다. 그것은 플라톤이 남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깊은 바다와 시간 속에 묻힌 잃어버린 세계의 흔적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조각이 마지막 퍼즐을 맞출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류가 아틀란티스를 믿고 싶어하는 이유, 수천 년 동안 이 전설이 사라지지 않고 되살아나는 심리적,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하게 된다. 왜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문명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일까? 그 답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중 하나에 닿아 있다.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지 이 400년이 흘렀지만 인류는 여전히 이 잃어버린 문명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인류는 이미 수많은 고대 도시를 발견했고 바다 밑에서 사라진 문명들을 수차례 찾아냈다. 그럼에도 유독 아틀란티스는 특별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히 사라진 도시가 아니라 인간이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잃어버린 이상향 한때 존재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져 사라진 세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완벽한 문명을 꿈꾼다. 전쟁이 없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다스리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는 바로 그러한 세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지혜와 절제를 기반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천문학과 과학을 이해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이상향이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점이 인간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가 가진 문명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아틀란티스에 대한 관심은 어느새 고대 도시를 찾는 탐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심리 속 깊은 욕망과 맞닿아 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본능이다. 우리는 사라진 문명, 잊힌 기억, 끊어진 역사를 마치 자기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발견되면 그것은 단지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는 순간처럼 느껴진다. 둘째는 비극 속에서 배우고 싶은 욕망이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탐욕으로 인해 타락했고 결국 신들의 분노를 사며 멸망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문명이 반복해온 경고의 역사다. 미노아, 마야, 앙코르, 로마. 어떤 문명은 자연재해로, 어떤 문명은 전쟁으로, 어떤 문명은 내부 붕괴로 사라졌다. 아틀란티스는 이 모든 비극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셋째는 인류의 호기심, 즉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고대 문명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해양의 80%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태양빛이 닿지 않는 세계가 펼쳐져 있고 인간은 그 광활한 어둠 속 어디엔가 고대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느낀다. 이 미지의 영역은 아틀란티스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도록 만든다. 넷째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매혹이다. 아틀란티스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연구했지만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답이 없기에 사람들은 더 깊이 파고든다. 혹시 내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미묘한 가능성은 인류를 바다로, 사막으로, 정글로 이끌어왔다. 다섯째는 신화가 주는 서사적 힘이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시작과 번영과 몰락이라는 완벽한 서사를 스스로 가진다. 인간은 이런 이야기 구조에 본능적으로 매료된다. 찬란한 문명, 숨겨진 비밀, 갑작스러운 종말. 이것은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형태이며 아틀란티스는 그 원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아틀란티스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문명은 과연 안전한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문명의 지속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다. 그래서 아틀란티스의 몰락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향한 조용한 경고처럼 들린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틀란티스는 우리의 두려움, 희망, 경고, 추억, 상상력이 뒤섞여 만들어낸 인간 자체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아틀란티스가 신화라 하더라도 그 신화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아틀란티스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뒤 만들어진 여러 문화적 전설들, 고대 이집트, 마야, 그리스, 켈트 신화 속에서 반복되는 사라진 문명의 패턴을 따라가며 왜 전 세계에 동일한 형태의 신화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그 신화들 속에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이야기 구조가 숨어 있다. 아틀란티스는 분명 플라톤이 처음 기록으로 남긴 이야기이지만 이 전설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한 철학자의 상상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고대 문명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대에 어떤 곳에
위대하고 강력한 문명이 존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인류가 잊고 있는 거대한 기억의 잔향일까? 이 질문은 지금도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조용히 당황하게 만든다. 첫 번째 전설은 고대 이집트에 남아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집트 사제들은 플라톤에게 너희 그리스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시대와 문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들은 거대한 홍수 이전의 시대를 제테피잽, 제피, 즉 첫 번째 시대라고 부르며 신들과 반신들이 땅을 다스리던 시절로 묘사했다. 인간과 신이 더 가까웠던 이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문자를 남기기 전에 잃어버린 황금기처럼 이야기된다. 완전한 질서, 깊은 지혜,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던 삶.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변화와 재앙이 찾아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 이것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영광과 타락, 그리고 갑작스러운 종말과 기묘하게 닮아 있다.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거대한 홍수로 문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신들이 인간의 오만을 벌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다는 설정은 플라톤이 말한 신들의 분노와도 겹친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신들 이전에 존재했던 문명에 대해 하늘 아래 펼쳐진 위대한 도시들이 있었으나 모두 물에 잠겼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한 번 문명이 사라진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고대 인도의 전통이다. 인도 신화는 인류가 4개의 시대, 즉 유가를 거치며 번영과 타락을 반복한다고 말한다. 그중 어떤 시대에는 인간이 신들과 거의 비슷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하늘을 나는 비행 수단인 비마나 강력한 무기, 도시를 가득 채운 빛과 소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기술보다 훨씬 앞선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 시대는 거대한 전쟁과 재앙, 홍수와 지진으로 끝났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 연안 해저에서 실제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속에 잠긴 계단식 구조물, 도로와 건물로 보이는 형태 등은 인간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제기한다. 네 번째는 북유럽의 신화이다. 바이킹들의 전승에 따르면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는 완벽한 질서와 힘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그곳에는 거대한 황금 전당 바랄라가 있었고 신들과 용사들이 모여 살았다. 하지만 이 세계 또한 영원하지 않았다. 라그나로크라는 최후의 전쟁과 대재앙이 찾아오면서 아스가르드는 무너지고 신들과 세계는 불과 물에 삼켜진다. 찬란한 세계, 신들의 도시, 그리고 몰락이 서사 구조 역시 아틀란티스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 다섯 번째는 중앙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과 남미 안데스 지역의 전승이다. 이들 문명은 자신들 이전에 여러 번의 인류 시대가 있었다고 믿었다. 어떤 시대는 불로, 어떤 시대는 물로, 또 다른 시대는 땅의 흔들림으로 끝났다고 말한다. 그들 전설 속에는 빛과 지혜로 가득 찬 도시가 등장하고 그 도시는 인간의 탐욕과 실수로 인해 바다와 하늘, 땅 속으로 사라진다. 실제로 마야와 안데스 지역에서는 산 정상이나 정글 깊숙한 곳에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교한 유적들이 남아있다. 여섯 번째는 태평양의 여러 섬들, 예를 들어 하와이와 폴리네시아, 이스터 섬의 전승이다. 이들 전설에서는 조상들의 땅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섬으로 퍼져나왔다고 한다. 일부 전승에서는 한때 넓고 비옥한 땅이 있었으나 큰 파도와 땅의 흔들림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바다를 떠돌았다고 전한다. 현대 과학은 태평양 해저 곳곳에서 침강한 고지대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진 침몰한 대지 전설의 바탕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언어,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이토록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을까? 자연재해가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지만 황금기 타락대 재앙 문명의 리셋이라는 반복되는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쩌면 인류는 이미 여러 번 문명의 정점을 찍었다가 사라졌고 아틀란티스는 그 여러 버전의 기억이 겹쳐진 상징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공통된 공포와 희망,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아틀란티스는 홀로 존재하는 고립된 전설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잃어버린 문명 이야기의 가장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틀란티스가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과학자와 철학자, 작가와 영화 감독들이 이 전설을 어떻게 해석하고 변형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아틀란티스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플라톤이 남긴 몇 줄의 문장이 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고대의 어느 페이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생생해지고 더 강렬하게 부활했다. 과학이 발전하면 사라질 것 같았던 이 전설은 놀랍게도 현대사회에서 더욱 넓은 날개를 펼쳤다. 이유는 단순하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빈틈 속에서 아틀란티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19세기 말 해양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틀란티스는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만약 바다 밑 어딘가에 고대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단순한 질문은 탐험가와 과학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해양 지도를 그리던 과학자들은 바닷속 깊은 계곡과 고원, 침강한 지각 구조를 발견하면서 아틀란티스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바다 밑에는 인간이 걸어본 적 없는 산맥이 있고 손조차 닿지 못한 평원이 있으며 우리가 아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20세기 초에는 작가들과 영화인들이 아틀란티스를 새로운 상징으로 삼았다. 플라톤의 기록을 기반으로 하되 더 화려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어떤 작품들에서는 아틀란티스가 초고대 문명으로 등장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자연의 조화를 이룬 이상향으로, 또 어떤 분석에서는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 멸망한 경고의 도시로 그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상력의 폭발이 단순한 환상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예술적 상상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새로운 탐사를 촉발했다. 과학과 예술은 서로를 자극하며 아틀란티스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며 이야기의 양상은 더욱 변화했다. 위성지도, 수중 드론, 심해 스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는 더 이상 완전히 미지의 세계가 아니게 된 듯 보였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아틀란티스의 가능성은 더 넓어졌다. 대서양과 지중해, 카리브해와 사하라, 심지어 남극 대륙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인공 구조물처럼 보이는 형태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자연 구조로 판명되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를 남겼다. 쿠발시메의 기하학적 형태, 비미니 로드의 규칙적인 구조, 사하라의 동심원 지형 등은 과학자들을 조용히 자극하며 정확한 결론은 아직 아니다라는 문장을 남겨두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연구하는 하나의 정신적 모델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질학자들은 플라톤의 기록을 통해 고대 지구 환경 변화를 추적했고, 고고학자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지각 이동이 실제로 수많은 도시를 삼켜왔음을 확인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아틀란티스는 단지 하나의 도시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기 위한 은유적 모델이다. 즉, 과거의 위대한 문명이 왜 사라졌는지를 이해해야 미래의 문명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철학자들은 아틀란티스를 인류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어떤 것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것이 지혜인지, 자연과의 조화인지, 혹은 인간이 한때 가졌던 순수한 시대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우리 내부 깊은 곳에서 사라진 무언가를 끌어올린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아틀란티스는 섬처럼 자리 잡았다. 영화, 소설, 드라마, 게임 속에서 아틀란티스는 끝없이 재해석된다. 어떤 작품에서는 초고대 과학 문명의 상징으로, 어떤 작품에서는 우아한 이상향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끔찍한 파멸의 도시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가 흐른다. 어떤 문명이든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아틀란티스를 계속해서 매혹적인 이야기로 남겨둔다. 과학에서조차 완전히 닫힌 문장은 아니다. 아틀란티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플라톤이 기록한 실존 지식의 흔적을 해석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플라톤이 묘사한 지리적 구조와 현대 위성 사진에서 보이는 몇몇 지형이 매우 유사하다는 논문도 존재한다.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연결이 있을까? 이렇게 아틀란티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 강하게 되살아났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미해결의 가능성으로, 철학의 세계에서는 문명의 은유로, 예술의 세계에서는 무한한 상상력의 원천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마지막 조각이 깊은 바닷속 어둠에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전설의 마지막 주제, 만약 아틀란티스가 존재했다면 그 문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 라는 질문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플라톤이 정말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날 것이다.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전설은 단지 잃어버린 도시를 찾는 모험이 아니며 심해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금빛 신전을 상상하는 환상도 아니다. 아틀란티스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던져진 질문 같은 존재였다. 문명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번영하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몰락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잉태한 균열, 지나친 자만이 불러온 파멸, 그리고 잃어버린 절제와 지혜에 대한 경고가 조용히 스며 있다. 아틀란티스는 본래 지혜롭고 절제된 민족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자연을 지배하려 하고 주변 문명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내부의 조화를 잃어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침몰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어느 고대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패턴과도 겹친다. 찬란했던 문명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번영, 탐욕, 타락, 붕괴, 로마도, 마야도, 메소포타미아도 모두 같은 흐름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가? 현대 문명은 과학과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날며 우주까지 뻗어 나아간다. 편리함과 속도, 정보와 연결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을 연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불안정한 자연 환경, 갈등으로 흔들리는 사회, 끝없는 경쟁, 그리고 무너져가는 정신적 균형을 마주하고 있다. 아틀란티스의 몰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공포가 스며드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술을 가졌지만 지혜를 잃었고 힘을 가졌지만 절제를 잃었다. 그리고 문명은 하루 밤낮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남기며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문명을 지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틀란티스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는 기억의 힘이다. 아무리 거대한 문명도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아무리 위대한 발견도 잊혀지면 존재조차 모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전하고 찾는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이 전설은 인류가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억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아틀란티스는 인간에게 호기심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만약 플라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만약 탐험가들이 심해를 탐사하려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다 밑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때로는 진실을 향해 이끄는 첫 번째 불씨가 된다.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영감을 제공해 왔다. 결국 아틀란티스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사라졌지만 우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 때문이다. 혹시 우리도 언젠가 사라질까?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인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는 비극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남긴다. 문명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인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깊은 곳 어딘가에서 시간이 멈춘 듯 잠들어 있는 어떤 형태의 진실이 우리가 찾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하지만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류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한 이 전설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